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취직하기 요즘 참 쉽지가 않죠. 길어지는 불안과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취업 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는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지난달 고용시장 통계 역시 청년층 고용률이 계속해서 하락세인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전처럼 취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 청년층만 감소를 좀 한 걸까요? 네, 취업자 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26만 8천 명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실업자 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하고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봐보면 고용시장이 양호해 보이는데요. 청년층만 따로 분리해 본다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예. 청년층은 10달째 취업자가 줄었는데요. 네, 문제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미 지난달까지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일까요? 네, 지난달에 이제 그냥 쉬었다 이렇게 답한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모두 이제 40만 4천 명입니다. 지난 3월 이후로 5달 연속 그리고 지난해와 비교해 또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정년퇴직,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60세 이상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쉬었다는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6,000명이 증가했는데요. 청년층은 2만 3천 명이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건 최근 30대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네.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이제 30대에서 이제 쉬었음 이런 인구가 3만 8천 명이 늘었는데요. 네.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증가한 전체 쉬었음 인구 중 20대, 30대 비율만 80%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예, 자,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죠. 청년층의 취업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출산율과 이제 인구 구조 변화로 이제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착시 현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청년층 인구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청년 인구수 자체의 감소 영향이 배제된 청년층 고용률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만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예 취업 전선에 나서지 않고 청년들이 그냥 쉰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한창 일할 시기에 뒤늦게 이제 쉰다 이걸 선택한 그 청년이 적지 않다는 건데 번아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랜 취업 준비 과정에 지쳤고 취직해도 일자리가 생각보다 힘들고 다시 취업을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예 취업을 포기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청년 10명 중 6명은 여전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취업해 보려는 청년들도 있지만요. 사실 번듯한 일자리를 갖는 게 사실 어려운 게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업들이 갈수록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이 이제 단기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달 주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가 131만 3천 명 정도 늘어났지만 36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1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 정황들을 짚어보면 청년들의 한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나왔습니까? 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줄게 되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청년층 취업생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대기업 신규 채용 계획과 규모가
줄어 그리고 청년 취업자 수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대책이 이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되돌아오게 만들 만한 그런 대책이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업종에 취업한 그러니까 인력 공급이 부족한 이런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이른바 니트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지원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게. 또 구직단념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지원 인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추가 지원책을 연이어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청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맞춤형 지원책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취업문이 좁고 좁다 보니까 그 신입 구직자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그 나이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두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원하든 원치 않듯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신입 구직자들에게 적정 나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한 취업 플랫폼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정 나이를 조사했는데요. 신입사원의 적정 나이에 대해서 남자는 평균 29.4세, 여자는 27.6세였다고 답했는데요. 지난해보다 남녀 모두 1.1세가 많아졌습니다. 신입사원 나이 마지노선 조사 결과 남자는 평균 33.5세, 여자는 평균 31.6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런 신입사원 나이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예, 그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 1.6세 정도 상승하는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신입사원의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채용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직이 잦아지면서 이른바 중고 신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취업하기까지의 기간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의 문화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후배 사원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번 조사에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신입 그 사원의 나이 마지노선을 두는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모순적인 거는 지원자의 나이가 합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에는 75%가 영향이 크다고도 답을 했는데요. 나이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제한은 또 엄연한 현실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신입사원의 나이가 계속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첫 취업까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회사의 신입사원은 몇 살입니까?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